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이 자존감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마음가짐이고 힘인데, 이 자존감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충분히 높게 있었죠. 네. 그런데 성장하면서 점점 같이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아쉽게 떨어지거나 바닥을 치는 경우까지도, 학령기에 성장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자존감을 형성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관계라고 해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충분하게 잘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학원에 나가서, 유치원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자존감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잘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높게 태어나서 잘 살아온 우리 아이들, 난 다 할 수 있어. 나 그거 내가 할래. 나는 무슨 왕이야. 나 무슨 레고 천재. 이런 말들을 잘 뱉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점점 어떤가요? 특히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거 지적도 많이 받고요. 본격적인 공부하면서 이제 학습에서 약간 벽을 느끼고 조금씩 무너지면서 자존감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요, 사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발달 속도가 더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뇌발달도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지고 비슷하다. 그러니 초등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도 사실 체육 활동 이런 거 빼고는 여자아이들보다 더 잘하고 더 두드러지고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사실 빈번하지 않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 결과들을 계속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비교에 의해서 점점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욱이 가정에서 우리 아들들의 자존감을 쭉쭉 끌어올려 주시는 것들을 꼭 고민하시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좀 안 좋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불안, 우울, 또는 공포, 이런 감정까지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로 많이 표현되는 게, 난 못해. 나는 원래 잘 못하는데, 나는 수학머리가 없는데, 나는 과학은 안 돼.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힘든 상황이라 무언가를 도전을 하거나 무언가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원래 못했어. 나는 원래 이거 못해. 그렇게 하고 바로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반면에 자존감이 좀 높은 친구들 있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낮든 높든 다 실패합니다. 근데 똑같이 실패했을 때 반응이 다른 게 어떠냐면, 나 이거 원래 잘하는데 왜 이러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친구들을 여러 명 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보면 원래도 잘했을 것 같지 않은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원래 잘하는데,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원래 잘하는데,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곧 다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안 됐지만 결국에는 잘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요. 무언가를 바로 시도하지는 않더라도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이나 그 표정이나 포기해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표정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다시 시도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표정이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과거의 실패 또는 현재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이 높다면 이 높은 것을 계속 유지해 줄 필요가 있고요. 낮다면 하루빨리 이 높은 아이로 끌어올려 줘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급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성취가 가능한 목표와 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존감은요,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성장하고 커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은 스스로가 이뤄낸 성취감,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쑥쑥쑥 자라나간다고 하거든요. 그게 더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해서 성공해보는 경험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네, 아이가 스스로 고민해서 주도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이게 택도 없는 걸 해버리면요, 자존감이 이미 갖춰진 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도전하고 바꿔보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가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그냥 바로 접어버리거든요.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을 정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즘에 방학 시즌이니까 방학 때 이제 문제집을 한 권 풀어요. 그러면 A라는 아이는 문제집을 부모님이 이제 보시고, 이거 한 열흘 정도면 풀겠네. 그러면 이렇게 1일차는 이거, 2일차 이거 해서 10일차 이렇게 풀어보자. 다 풀고 나면 엄마한테 검사 받고 확인해. 그러면 엄마가 선물 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민규야, 한번 너가 이거 고민해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계획 세워볼래? 해가지고 본인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열흘 아니죠. 한 3주 동안 풀겠다고, 한 달 동안 풀겠다고 계획을 세워와요. 그러면 조금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세워서 둘 다 풀었어요. 풀었을 때 이 두 아이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첫 번째, 이 부모님 계획으로 이루어진 그 계획대로 공부를 한 아이는요, 잘 풀어냈어요. 끝까지 잘 풀어냈지만 크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기쁜 이유는 한 가지. 다 풀고 이제 끝났다. 네, 그 마음일 거고요. 내가 이걸 끝까지 다 충분히 잘 해냈다. 내가 계획했는 대로 완성을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계획은 누구 거예요? 엄마 거죠. 아빠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는요, 좀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의도한 바대로 일을 완성을 해내본 경험이거든요. 그렇게 즐겁게 일을 맞춰보면 이 프로젝트, 이 문제집 한 권을 온전히 풀어낸 거에 모든 공과 성공의 책임, 그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에게 있죠. 내가 잘해서 다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면서 또 다른 문제집을 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공부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모님의 계획으로 했던 아이는 다른 문제집을 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부모님이 혹시나 또 다른 거 풀라고 하지 않을까? 부모님 눈치 보면서 슬슬 자리 피하기 바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스스로가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해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면 반대로 이 아이가 3일 동안 풀겠다고 계획을 세워왔어요. 주도로 하지만 3일 동안은 못 풀잖아요. 택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가 이렇게 되는데 너가 능력은 충분히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치? 너 잘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거 챙겨서 하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보는 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는 것, 그게 첫 번째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입니다. 자존감의 향상은 그게 제일 최고, 첫 번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아이들과 타인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급성장기죠. 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퇴보하는 건 거의 없이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늘 나는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실망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안주하자, 뭐 크게 노력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니라요,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성공한 나를 보면서 그 성공의 폭을 조금씩 높여가자는 거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요, 이 향상의 폭들이 너무나 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른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비교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못한 나를 채찍질하는, 그게 바로 이제 부모님들의 성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자존감이 꺾이는데요. 내가 하지 못했던 전의 것들보다, 전의 나의 모습보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좋아졌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그 성장했던 폭이 더 높았네? 더 많이 발전했네? 더 잘 발전을 했고 성장을 했네? 라는 것들을 아이가 경험을 하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꾸준히 하고 도전을 하다 보면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하겠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줄넘기를 못하는, 몸이 둔하고 좀 체구가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줄넘기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체중 관리도 필요하고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전에는 한 번에 10개도 못했어요, 연속으로. 그럼 목표를 잡는 거예요. 10개가 일단 목표다. 10개를 5세트 하자.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15개, 20개, 50개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결국에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발전되진 않지만, 줄넘기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만 꾸준히, 2, 3주만 꾸준히 해도 그 개수는 쑥쑥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개수를 이렇게 적어놓고 또는 앱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표시해놓고 그런 것들을 딱 보면 내가 성장한 이런 추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다른 친구들과 다른 대상과 하면서 굳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실망할 필요가 없이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만족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쌓아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애정을 좀 충분히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과 노력과 의지를 충분히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이제 장래희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장래희망 얘기하면 또 가족들 어디 여행 갔을 때 사진 찍고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한번 찍어볼게, 내가 찍어줄게 그러면 이렇게 찍고 그러면 엉망으로, 구도도 엉망이고 흔들리고 이런데 찍고 나면 나 촬영 감독할래, 아니면 영화 감독할래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너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하겠니? 물론 이제 애정 섞인 이제 빈정거림이지만, 네, 농담이지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야, 이거 보니까 너 이거 이 색감 위치 잡은 것도 되게 멋있다. 근데 약간 흔들리는 것만 잡으면 진짜 기가 막힌 사진이겠는데? 요 정도 감이면, 야, 많이 찍다 보면 충분히 유명한 촬영 감독이나 영화 감독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칭찬도 해주시고요. 야, 그리고 지금 너 나이에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 근데 벌써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너는 대성할 딱 기질이, 떡잎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자꾸 해주시면 아이가 기가 살죠. 네, 으쓱으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면 또 막 으쓱해져가지고 잘난 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잘난 척 좀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잘 그걸 못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러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난 척을 좀 많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그런 걱정, 저도 그런 걱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 아이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꾸 잘난 척하고 표현하고 하던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도 보는 눈이 있고 눈치가 있어요.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난 척도 거의 100명 집에서 잘난 척하면 밖에 나와서 잘난 척하는 친구 한 2-3명, 3-4명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 걱정해서 우리 아이를 제재하거나 억누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자기가 잘하는 거 표현하고 드러내고 잘하는 거 자신감 있게 자꾸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억눌리고 표현을 못했던 아이들이 반대로 밖에 나가서 그걸 잘 표현해내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긴 정말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요. 기사 알려주고 대신에 이제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에 이런 것들은 어른이 잘 알아서 통제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들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과하게 으쓱으쓱하고 막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오냐오냐 받아주시고 기도도 살려주시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존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언가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깝게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자존감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잘 먹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잘 자존감 충분히 갖춘 아이, 멋있는 아이로 잘 키우셔서 초등 시기 건강하게 잘 보내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 그 이상에서 이제 그 포텐이 한번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